다음 부품 투상도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 뷰 하나 가지고 외형선, 그 다음에 수문선, 단면 자체가 따로따로 있는 형태로 투상도를 전개를 한 거고요. 요거는 조금 쉽지 않은 부품이에요. 수문선들이 상당수 있고 부품 자체의 형상도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의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측면도와 좌측면도가 있으면 해당 부품 형상의 좌우가 같은 형상일 경우에는 투상도 한 개만 있어도 돼요. 굳이 우측면도 좌측면도 다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건 설계자 판단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단면이 된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측면도 하나를 놓고 외형 상태가 어떤지까지 보여주기 위해서 좌측면도로 놓는 방식을 사용하겠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필요가 없다 그러면 좌측면도랑 혹은 우측면도 둘 중에 하나는 빠져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일단 여기서는 속 안에 이게 빈 부분인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인지 알 방법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좌우측면도 다 필요할 것 같아요. 좌측면도 요거 사용을 해주고요. 우측면도는 단면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쪽은 자세히 보시면 속에 수문선까지 들어있는 형태의 단면도거든요. 그래서 더 정확한 건 요걸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면도도 하나는 외형선만 있는 상태의 정면도고 요거는 수문선까지 포함되어 있는 정면도예요. 그래서 요거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투상도에서 자, 요것도 외형선, 요건 수문선이 들어있는 거니까 수문선이 들어있는 걸 선택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나가는 방식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수문선이 너무 많아서 뭘 지워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때는 차라리 외형선만 있는 거 가져다가 필요한 수문선만 기준점을 사용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거 꼭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면도로 배치를 해야 되니까 투상선을 갖다가 일치를 시켜줘야 되겠죠. 주의하실 부분 여기다 갖다 맞추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여기까지 있잖아요. 제 밑에 있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틀리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무브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옮겨주셔야 됩니다. 투상선이 이 밑에까지 맞아야 돼요. 요거 빼먹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필요한 선들 다 제거를 해 주시고요. 일단 3D에서 나와 있는 선들 중에 수문선을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3D 문제를 풀 때 이미 투상을 해뒀죠. 투상해 두신 걸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 도면 가지고 어느 게 수문선인지 아닌지 판별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이거는 복잡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파악하고자 한다면 이 수평선이나 수직선 다 그려가지고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보시면 이 수문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어디 표현을 하는 것이냐, 이거를 다 선을 그어갖고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요 구멍에 있는 면이 바깥에 있는 원이고요. 요 면이 이 중간에 있는 원이죠. 수문선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수문선 처리해 주시고 선 종류 축적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 이쪽에서 보이는 이 수문선은 뭐냐, 딱 꺾여 있지 않고 이만큼이 빈 부분이 있네, 빈 부분이 있다고 표현해주는 그 수문선이네요. 얘도 수문선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수문선 처리해 주시고 선 종류 축적 이따 한 번에 바꿔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 구멍은 당연히 이쪽 부분 수문 구멍의 형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거 선택해서 수문선 바꿔주시고 선 종류 축적 1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여기 지금 비어있는 부분이네. 이게 튀어나온 부분인지 비어있는 부분인지 좌측면도만 보고는 알 수가 없죠. 근데 딱 보니까 어때? 비어있죠? 비어있는 거예요. 튀어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났겠지. 속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쪽은 빈 부분을 나타내는 수문선이다 라고 바로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수문선 처리해 주시고 선 종류 축적 맞춰 주시고요.
정 가운데에 탭 구멍이 있나봐요. 그래서 탭 구멍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숨은 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선 종류, 축적도 맞춰주시고요. 저면도도 하나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쪽에 속에 숨은 선이 여러 개 들어있는 거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게요. 왜 이쪽 안쪽에 있는 부분에 이게 필요가 없냐? 단면도가 있어서 그래요. 단면도가 있으니까 이 구멍의 형태가 어떤 구멍이다. 위치, 그 다음에 크기가 다 나타나 있어요. 숨은 선으로 굳이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즉, 저면도에서도 숨은 선이 여러 개 있는 저면도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숨은 선이 없는 형태의 투상도를 하나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걸 저면도로 삼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 어떤 형태로 비어 있는지 요거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외형선으로 지금 빠져 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숨은 선이 아니라 밑에까지 딱 닿아서 요만큼이 지금 속이 비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있으면 이제 치수 기입을 여기다 할 수 있겠죠. 얼마 사이즈로 비어 있다, 높이가 얼만큼 빈다 라는 걸 저면도와 좌측면도에 치수 기입을 해줄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다 외형선이 되는 거고요. 투상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임시선을 그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좀 쉽지 않은 모델이에요. 숨은선 처리를 해주시고요. 이제 숨은선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 비어있는 형태의 숨은선이 필요 없다 그랬죠? 왜? 아까 우측면도에 단면 상태가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단면 상태가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숨은선 자체가 필요가 이건 없어요. 전부 다 선택해서 제거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 구멍에 딸려있는 요 정도 투상도에 있는 구멍? 여기 좀 비어있다. 이거 표시해 주는 정도로는 숨은선을 넣어줘도 무방할 것 같네요. 다음, 이 형태로 비어있는 거 아까 저면도에서도 나타났었죠? 그렇지만 이거는 형상 파악에 필요할 것 같으니까 숨은선으로 놔둬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숨은선을 뭐를 죽이고 뭐를 살리냐, 이 기준은 이 도면을 보고 제품의 형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만 있게끔 설계자가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품의 형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끔 놔둬주고, 그 다음에 숨은선의 개수를 최대한 작게, 최대한 조금 사용하면서 제품의 형상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게만 만들어 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숨은선을 살리고 죽이는 기준은 그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어디 있는 숨은선인지는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것 같아요. 밑에 택구멍 자리 표시한 숨은선 같은데 형상 파악이 오히려 방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필요한 숨은선들 기입이 거의 다 끝난 것 같고요. 이쪽 숨은선도 필요하죠. 이쪽 숨은선도 숨은선 처리를 해줘야 돼요. 지울 건지 안 지울 건지 판단을 해보면 뒤에 빈 부분이 있다는 걸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선 안에 지금 정 가운데로 가로 질렀으니까 해칭 여기까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해칭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해칭선이 있겠죠. 그런데 뒤에는 벼 있잖아요. 비어있는 부분 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숨은선 필요한 자리예요. 이 숨은선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판단하려면 도면 연습을 여러 번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다. 자, 숨은선 가려주시고요. 나머지 부분 전부 다 외형선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숨은선 켜주시고요. 요 가는 실선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죠. 클릭해 주시고 요 부분을 가는 실선 바꿔 주시고요. 실제적으로 단면을 했을 때는 진짜로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2D 도면 할 때는 요거 일직선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시험 보실 때 뭐 굳이 꼭 바꿔 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 없으면 놔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시간 없으시면 놔두셔도 돼요. 네, 시간이 되시면 바꿔 주시면 좋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 종류 축적을 1로 맞춰 주시고요. 숨은선 필요한 부분 다 들어갔나 확인을 해 주시고 이제 해칭 넣어 줘야 되겠죠.
H 눌러주시고 클릭. 헤헤이. 클릭, 클릭. 쪽도 클릭, 클릭. 가는 실선 안쪽까지 클릭. 클릭, 클릭. 숨은 선은 무시하시고 다 해칭을 넣어주시면 돼요. 닫기, 헬스 작성해서 완료해 주시고요. 이제 요거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가는 실선이고요. 선택해서 가는 실선으로 바꿔주시고요. R5 주시고 시계 반대 방향은 플러스 90도라 그랬어요. 90도 주시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십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투상도 다듬기가 완료가 됐어요. 이제 중심선 각각 필요한 부분에 중심선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거 보시다 보니까 조금 힘들죠? 숨은 선이 도대체 뭐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하지 않은지 이거를 판별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분별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숨은 선을 가지고 제품의 형상이 어떻다라고 판단만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숨은 선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이 표시를 해서 제품의 형상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 하면 숨은 선 더 부과를 해주실 수도 있고 굳이 제품의 형상을 파악하는데 중복이 되게끔 표시해 줄 필요는 없으니까 중복되는 숨은 선을 지워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부품 투상도 다듬어 봤습니다.